근데 제가 청도 사람이다 보니 아무리 청도가 좋다고 해도 자화자찬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관광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 생각에 뭐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여행 방식은 역시 한국분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그 여행 작가님 한병철 작가님을 초청해서 여러분과 함께 청도 관광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병철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한병철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청도 칭다오이기 때문에 내려가서 화면을 가리지 않고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칭다오와 저의 인연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93년부터 중국 여행을 했습니다. 칭다오가 가장 처음 갔었던 중국이고 왜냐하면 당시 제가 학생이었을 때 비행기는 비싸고 배가 쌌거든요. 페리가 싸니까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청도를 들어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을 진출입을 하는 인하우스라는 도시가 저한테 청도여서 굉장히 낯익은 도시고 지금까지 아마 청도를 줄자만 100여 번은 간 것 같아요. 제가 꽤 많은 나라를 여행했는데 가장 많이 여행한 한 도시가 칭다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칭다오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제안이 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또 좀 떨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좀 중국인처럼 생겼잖아요. 중국 분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돌아가신 장군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디가 닮았어? 그러면 목소리마저 닮으셨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중국 사람을 만나면 저를 보고 모주석 닮았다고 합니다. 네, 마오쩌둥, 모주석. 중국의 국부죠, 사실. 되게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의 권력자들은 다 비슷한 인성을 가지고 있나 보다. 저로서 굉장히 영광이에요.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분들이 잘 봐주시고 해서 저는 중국 여행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칭다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칭다오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입니다. 부산 사시는 분들은 대마도가 가깝죠. 후쿠오카 쪽에 가까우니까 가까운 외국은 일본이다 할 텐데 우리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칭다오가 가장 가까운 외국이에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산동성입니다. 가깝죠. 서울에서 칭다오까지는 이렇게 가깝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시면 홍콩 보이죠? 대만 옆에 홍콩. 복건성과 광동성 멀어요. 마카오 여행도 요새 많이 가시는데 마카오까지 3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은 산동성이죠. 약 1시간, 보통 한 50분 정도 비행하면 칭다오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는 것과 거리상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제주항공 프로모 가격 나올 때 86,000원 왕복. 평상시에도 145,000원이면 왕복 비행기표가 되죠. 그래서 아침 8시 비행기 타고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비행기 타고 돌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보다 가까워요. 칭다오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관광지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마카오가 많이 비교되는데 마카오는 보통 두 가지 볼 거 있죠. 크게 나눠서 세나도 광장 일대 유적들, 또 하나는 남쪽에 가면은 호텔 많은데 두 개 보면 마카오 다 본 거잖아요. 섬이 작으니까. 근데 칭다오는 굉장히 다양한 볼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칭다오는 일단 맥주 도시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해양 도시. 중국의 해양 관련된 산업, 뭐 해군기지, 그 다음에 해양 과학들, 과학기지, 연구소 이런 것들이 주로 칭다오에 있습니다. 또 문화 도시이고 패션 도시이고 휴양 도시이기도 합니다. 칭다오 이미지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식이 맛있는 곳이다. 술이 맛있다. 산이 좋다. 그리고 독일이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일 것입니다. 칭다오는 이런 곳이에요. 첫 번째 미식의 도시입니다. 중국 전역에 참 많은 맛있는 만두들이 있는데 뭐 신양 가면 노번 교자정부터 시작해서 북경에 가면 도일처 뭐 많이 있죠. 상하이 가면은 남상 만두집이 다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만두는 산동 만두라고 생각해요. 산동 만두 중에서 맛있는 만두집들이 칭다오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이 맛있어요. 원래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그렇죠? 칭다오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또 뒤에 산이 있어서 먹을 게 많아요. 해산물 많고. 구전대장이라고 하는 칭다오의 고유 요리가 있습니다. 원래 제남에서 시작했는데 이 구전대장은 곱창 요리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육말해삼이라는 칭다오의 고유 요리가 또 있어요. 해삼 위에다가 소고기 가루를 뿌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또 청도는 술로 유명합니다. 칭다오 맥주 잘 아시죠? 그리고 산동에 의외로 와인이 유명해요. 연태 와인, 그 다음에 칭다오 와인이 있는데 여기는 와인을 만든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또 낭야대 백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량주죠. 낭야대라는 술이 있고 또 증목노주라는 유명한 황주가 있습니다. 원래 소홍주가 유명해요. 중국에서.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술은 황주죠. 그런데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소홍 북증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쪽에선 소홍주가 유명하고 북쪽에선 증목노주가 유명하다라는 말이에요. 유명하죠. 그 다음에 칭다오는 역사는 100여 년밖에 안 되지만 역사 문화의 도시입니다. 라오서 기념관이라든가 캉유웨이 기념관이라든가 뭐 장교, 화성루는 독일 총독관저였습니다. 뭐 전망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레저 스포츠 휴양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다가 있고 굉장히 훌륭한 해수욕장이 6개나 있고요. 해수욕이 가능하고 해양 스포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온천이 있어요. 염수 온천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린 게 아니고 수만 년 전에 땅속에 있는 물이 온천이 돼서 솟아요. 물이 짜요. 그게 증목에 있어요. 그 다음에 라오산이라는 유명한 명산이 있습니다. 칭다오는 대강 이런 주제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한번 디테일하게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바로 화성루인데 독일 식민지 시절에 총독이 있었다고 해요. 들어가 보면 당시 얼마나 호화로웠는가를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입장료내고 들어가는 박물관이 되었죠.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도에 가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바로 잔교입니다. 자, 이게 잔교예요. 원래는 해군에서 사용하려고 배를 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짧아 보이지만 육지에서 440m나 나가야 돼요. 이 정자까지. 그래서 청도를 간 사람들은 여기서 사진 안 찍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사진 찍는 것이죠. 이렇게 깁니다. 이 끝에 가시면 참 아름답고 청도가 잘 보이고 파도 칠 때, 파도 치거나 태풍 왔을 때 가면은 정말 끝내주는 경치를 만날 수 있는데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요. 저 한번 가봤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그때 못 나가게 막아요. 하지만 사진이 잘 나와요. 이때. 자, 청도는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100여 년 전에는 칭다오는 그냥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러다가 아편전쟁이 일어났죠. 청말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이 영국은 홍콩을 차지하고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차지하고 독일은 칭다오를 요구를 했어요. 왜 칭다오를 요구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일 식민지가 되면서 독일인들이 차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약 100년 정도의 역사지만 외국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의 특징들이 있어요. 도시가 젊고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이 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라오서라든가 캉유웨이라는 분들이 있죠. 라오서는 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김동리나 아니면 뭐 이광수 정도급에 해당하는 근대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자 작가입니다. 이 캉유웨이, 라오서라고 하는 분은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북경 사람인데 여기에 와서 죽었어요. 북경에 가시면 라오서 차관이라고 있습니다. 전문 앞에. 그 라오서 차관이 바로 이 라오서를 말하는 거예요. 라오서 차관 되게 좋죠, 거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낙타상자라는 소설을 썼어요. 인력거꾼 이야기입니다. 이 낙타상자, 루어터 시앙즈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사시던 집에 가시면 기념관에 이렇게 인력거꾼의 동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 바로 라오서 선생이죠. 그래서 이분이 만들었던 초판본, 인쇄본들이 지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캉유웨이라고 하는 분은 청말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개혁가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왕당파였어요.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청말부터 민국 시대까지 살았어요. 원래 이 사람은 저기 아래 암동성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시 분위기가 개혁적이다 보니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기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칸유웨이는 정말 민국 시대의 사상가였고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유명한 그 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100일간에서 100일 무술 변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있던 살던 집이 지금 기념관이 돼 있어요. 상당히 좋은 건물이고 그 근처가 여행하기 산책할 만한 그런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여러 번 보셨겠지만 청도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청도에서 만든 공식 슬로건인데 밑에 한자를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 홍와 녹수, 벽해 남천.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칸유웨이가 한 말이에요. 칭다오를 두고 이 사람이 이런 찬사를 바쳤어요. 그래서 한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딱 글자 배치를 보면 문구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흔한 사람이면 칸유웨이가 만든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게 청도를 나타낸 바로 아주 간단하면서 함축적인 단어죠. 자, 홍화, 붉은 기와, 녹수, 푸른 나무, 녹색 나무, 벽해,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 바로 이게 칭다오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바로 이 광경입니다. 빨간 기와죠. 독일풍의 빨간 기와 건물, 사이사이에 녹색 나무,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 바로 이 이미지가 청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천호궁이라고 하는 도관이 하나 있어요. 민간신앙에 가깝습니다. 이 천호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후가 하늘의 왕후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마조 여신입니다. 복건성 동쪽에 천주 쪽의 바닷가에 가면 미조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 임시성을 가진 처녀가 살았어요. 얘가 예지력이 있고 약간 신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다 죽고 오빠 한 명 누구누구 한 명만 살아오게 됐다. 그랬는데 정말 다 죽고 오빠 하나만 살아온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 임시 처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거나 도와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닷가 어부들한테는 수호신이 되었어요. 이탈리아의 바다의 수호신은 산타루치아 여신이죠. 중국 바다 사람들의 수호 여신은 바로 임시처녀 마조입니다. 이 천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조라고도 불리고 천비라고도 불리고 천상성모라고도 불려요. 이 천후를 중국말로 읽으면 티엔허우가 되죠. 티엔허우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인 줄 아는데 천후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화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화교들은 대부분 동남아 쪽에 해안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어요. 정화함대의 그 원정 이후에 하나하나 퍼져나갔는데 지금도 베트남 호지민에 가면은 쪼론 시장에 가면 티엔허우 사당이라고 있죠. 그게 바로 천우 사당이에요. 중국인이 있는 곳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화교 회관과 대부분 복권 회관이라고 하는데 화교 회관과 천호궁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인 사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호궁이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안에 있는 차이나타운 안에 거기 중국집들 많은 골목에 작은 절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절이라고 불러요. 중국 절이라고 불러요. 그게 원래 천우사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호궁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는 화교들의 모임 장소이면서 그다음에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그런 곳이죠. 자, 중국인이 있는 곳은 항상 있는 게 이거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그래서 전 세계로 지금 화교와 함께 퍼져나가서 민간 신앙의 이제 여신이 되었죠. 또 이 칭다오에는 도교 문화가 꽃피어 있습니다. 라오산이라고 하는 산 자체가 그게 도교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가면 전진교의 도관이 있습니다. 태천궁이라고 해서 노산 아래 바닷가 쪽에 굉장히 큰 도교 사원이 있는데 규모가 크고 아름다워서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은 곳입니다. 여긴 전진교 제2성지라고 이렇게 돌로 비석까지 붙어있을 정도죠. 그 다음에 청도에는 박물관이 많아요. 칭다오 시박물관, 또 해군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천우궁 민속박물관, 라오산 차문화박물관. 왜냐하면 노산 근처에서 나는 차를 노산차라고 합니다. 녹차가 나와요. 이 차가 약간 억센 맛은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도는 차도 괜찮은 곳이다. 그래서 차문화박물관도 있고 포도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담배박물관, 맥주박물관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많이 가느냐? 맥주박물관 갑니다. 칭따오 맥주박물관을 구경하고 조금 더 시간이 나면은 포도주박물관을 가죠. 그거는 이제 일본군이 지하에 그 방공호 터널을 파놨어요. 그거를 지금은 그대로 와인을 저장하는 저장고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서 터널 속을 다니는 투어가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나올 때 와인 줍니다. 와인 마시는 코너도 꽤 크고요. 하지만 청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은 어디냐면 결국은 독일 풍경구예요. 여기는 다 가보셨겠지만 화성루를 비롯해서 독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도 남부 독일, 바이에른 지방을 옮겨놓은 듯한 그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만 보여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럽이라고 말해요. 여기가 중국이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쪽 해안지대 도시에서 외국을 그대로 카피 떠놓은 게 두 군데 있잖아요. 크게. 하나가 바로 마카오, 또 하나가 칭따오인데 칭따오가 규모가 훨씬 크죠. 바로 이것이 위에 소호산에서 내려다본 독일 풍경구의 장면입니다. 그냥 독일 같죠, 정말. 그래서 칭따오를 나타내는 표현이 홍와 녹수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가 소호산 전망대인데 이 독일 풍경구를 내려다보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칭따오 전경을 다 볼 수 있고요. 360도 돌아가는 회전 전망대가 있어서 여기서 사진 찍기 참 좋습니다. 이 소호산 전망대에 올라갈 때 계단이 좀 길어요. 그래갖고 싫어하시는데 끝까지 올라가시면 중간쯤에 이런 용 5마리의 연못이 있어요. 이 용이 뭐냐면 여기다가 동전을 던지고 기도를 하면 시험에 붙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국가적 이벤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때가 다가오면 여기 엄마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동전 던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가시면 연못물보다 동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가시면 안 되겠죠. 남의 그 소원이니까. 그래서 가시면 굉장히 많은 동전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5마리가 있어요. 또 청도는 칭따오는 미식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중국의 유명한 맛집들 여기 지점 하나씩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제순도 있어요. 이건 작년 11월경에 친구들하고 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럼 청도는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중국 요리가 다 그거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너무너무 다른 요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칭따오뿐 아니라 중국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이래요. 본토에 왔으니 허거를 먹어야지 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거는 사천 요리잖아요. 그거를 청도에서 왜 먹어요? 뭐 먹어도 되지만 청도의 요리를 찾아 먹는 게 더 여행이 즐겁겠죠. 자, 청도 요리 뭐 있나 봅시다. 산동 만두. 만두가 굉장히 맛있다. 근데 제가 이 만두 만드는 걸 가서 열심히 봤는데 한국하고 맛이 달라요. 피가 달라요. 저는 집안이 이북이어서 어려서부터 만두 만들고 먹으면서 자랐거든요. 만두 냉면 굉장히 잘하는데 피가 달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얘네는 만두피에 기름을 넣어요. 피 자체가 그래서 쫄깃쫄깃하고 그 자체 맛이 또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만두 속에 들어가는 만두 소가 우리나라 같이 김치나 뭐 숙주 다져서 넣는 게 아니고 고기를 넣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해물도 있고 버섯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웬만한 만두집에 가면 메뉴판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요. 만두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많은 집은 뭐 40가지, 50가지 만두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도 쪽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 껐더탕이라고 있어요. 껐더탕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해장으로 좋아요. 술 먹은 다음날 가시면 오전에 대부분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속이 시원할 만큼 편안해져요. 제가 청도에서 술 먹은 다음날 꼭 챙겨 먹는 탕인데 청도 요리라고도 원래 합니다. 죽이에요, 죽. 정확히 말해서 곡식을 넣고 만든 죽인데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도는 해산물이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비싼 전복 가면은 10분의 1 가격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어물들 있죠. 해산물 건어물들 다 중국산인 거 아시죠?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칭따오에 가면은 한국으로 보내는 건어물 도매상 시장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건어물들이 있고 저도 갈 때마다 한두 박스씩 사오곤 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품질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뭐 중국산,
한국산 적혀 있으면 한국산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싼 거를 수입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국에 좋은 재료가 얼마나 많은데요. 맛있는 거 참 많이 있고요. 이 산동반도가 우리나라하고 이 중부적 비슷한 위도예요. 근데 지질학적으로 이 안반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낯익은 낯익은 바위들이 보여요. 북한산 바위와 비슷한 화강한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꼬막 있죠. 우리나라 벌교꼬막 유명하죠. 꼬막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아요. 벌교꼬막은 이 참꼬막이라고 하는데 새꼬막이 또 있잖아요. 참꼬막, 새꼬막 있죠. 여기 새꼬막인데 우리나라 꼬막 비싸요. 여기는 이만한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로 수복히 한 바가지 살마다 내주는데 한국도 5,000원이에요. 신선해요. 아주 맛있어요. 제가 청도에서 자주 사 먹는 그 술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청도 대표 요리는 매운 바지락 볶음이라고 있어요. 여기 고추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콤해서 우리 맛에 맞으면서 술안주로 좋아요, 이게. 그래서 청도 맥주 공장 앞에 가면 다들 여기에다가 맥주 마십니다. 칭따오의 양꼬치라는 등식은 잘못된 거예요. 현지 사람은 양꼬치 안 먹어요. 해산물에 먹어요. 자, 이게 육말 해삼이에요. 해삼에다가 소고기를 말려서 말린 소고기 가루를 확 뿌려요. 그래서 밥하고 같이 나옵니다. 굉장히 맛있겠죠. 소고기랑 해삼이 만나는데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육말 해삼이 칭따오 대표 요리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가시면 꼭 찾아 드세요. 얼마일까요? 제 기억에 한 7,000원짜리 했던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네. 이거 한 그릇, 한 접시가요. 네. 칭따오가 물가가 싼 도시입니다. 상하이나 이런 데는 지금 한국보다 오히려 비싸잖아요. 광동성 쪽 비싸요. 근데 칭따오는 도시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편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상하게 싸요. 자, 이거는 버섯을 살짝 튀긴 후에 게살 있죠. 게살을 말려서 가루를 내요. 그걸 위에다가 뿌려 넣어서 후루룩 볶아준 거예요. 자, 구전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돼지 곱창인데 소가 아니고 돼지인데 이 곱창을 9번을 찌고 양념해서 찌기를 9번을 합니다. 그래서 구전이에요. 9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쫄깃쫄깃하면서 입안을 살살살 녹는데 약간 단맛이 좀 셉니다. 우리 한국인 입맛은 약간 달달한 느낌이 들어서 백종원 씨가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달아요. 근데 술안주로 좋아요. 딱 소주 안주예요. 이게 바로 원래 제남에서 시작됐는데 청도에 와서 꽃피었어요. 이거 전문 식당도 그 청도 기차역 근방에 있습니다. 150년 된 식당이 있어요. 가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청도 양다리구이 아시죠? 홍소로 가면 그것도 양다리구이집 있잖아요. 마사지집 옆에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청도 가면은 사람들이 꼭 먹고 오는 게 바로 양다리구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뼈다귀 감자탕하고 똑같은 뼈다귀 찜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들통에다가 이제 뭐 하루 종일 고아서 내는 것 같아요. 가면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이거 엄청 좋아하죠. 근데 우리나라 뼈다귀 해장국 보면은 살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살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청도 시내에서 역시 드실 수 있는 우리 입맛에 맞는 대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도는 술로 유명하다고 했죠. 약 100여 년 전에 독일이 노산에서 광천수를 발견했어요. 물이 좋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겠어요? 물 좋은 거 발견하면 우리 뭐 하죠? 막걸리 만들겠죠. 독일 사람은 맥주를 빚었어요. 그 광천수로 만든 게 바로 칭따오 맥주예요. 물맛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칭따오 맥주는 청도 인근에 공장이 4개가 있고 전국적으로 공장이 한 48개 정도의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1번 공장에서 나온 맥주는 이 광천수로 만들어서 맛이 좋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칭따오 맥주는 맛이 달라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1번 공장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먹습니다. 현지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들도 그러죠. 1번 공장 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따오 맥주는 아시아 최고라고 하는데 현재 아시아 3대 맥주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네 나라 맥주를 하나씩 끼워넣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 자기네 맥주 끼고 라오스 사람들은 라오비어 넣고 뭐 그러는데 절대 빠지지 않는 거는 칭따오 맥주는 항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합니다. 칭따오에 가시면 우리는 지금 병으로만 주로 먹지만 여러 가지 맥주를 생맥주를 다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맛이 다른 몇 가지 필스너가 있고, 그 다음에 흑맥주, 둔켈도 있고, 밀맥주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칭따오는 맥주 축제를 하죠. 8월에 합니다. 저는 칭따오 맥주 축제를 몇 번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때는 호텔이 동이 나서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행하면 재미있기는 한데 여행하기 참 힘들어져요.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실 분은 호텔 예약을 미리 해야 됩니다. 방이 없어요. 이때는 청도를 들어오고 나가는 기차표도 다 동이 나서 없어요. 비행기도 좌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칭따오 공장 앞에 가면은 맥주 공장 앞에 가면 맥주 거리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커다란 맥주홀이 적어도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뭐 대충 한 1km 이상이 다 맥주집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아 최대의 맥주거리라고들 합니다. 밤에 가시면 야경을 볼 수 있어요. 낮에는 평범한데 밤에 가면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있어서 밤에 가시면 더 좋습니다. 보통 칭따오 맥주 공장이 4시 반에 문을 닫거든요. 하루 종일 하는데 4시 반쯤 되면 다 나가라 그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나와서 여기서 이른 저녁을 시작하시면 야경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3시쯤 가죠. 칭따오 맥주 박물관 전경입니다. 옛날 독일이 만들었던 동으로 된, 원래 그 술은 동으로 된 그 그릇에 만드는 게 더 맛있어요. 스탄보다. 그럼 그 옛날 장비부터 다 보실 수 있어요. 또 칭따오의 유명한 거는 증묵노주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황주 중에 남쪽은 소홍주, 북쪽은 증묵노주다라는 말이 있다고. 근데 이 증묵은 칭따오 바로 위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되게 가깝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오래된 증묵노주는 색깔이 검어집니다. 마치 흑맥주나 둔켈이나 뭐 포터처럼 색깔이 변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고 겨울엔 데워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식당 가셨을 때 이게 만두하고 물만두하고 굉장히 잘 궁합이 맞는 술인데요. 도수는 한 14도 전후 식당에다가 데워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얘들이 끓여주는데 끓일 때 생강도 한 조각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데워놓으면 굉장히 향긋하고 맛있어요. 글루바인보다 더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겨울에 가면 항상 데워달라고 하면 뜨뜻하게 나와요. 물만두하고 먹으면 최고죠. 그리고 이 칭따오 와인이에요. 화동 와인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와인을 만든 지 100년이 넘는 나라라고. 한 군데도 아니에요. 요령성에도 있어요. 그 와인 만드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일이 지배하다 보니까 여기 와이너리가 있고요. 노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와인 같은 경우는 의외로 비싸요. 중국 와인이 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와인도 10만 원 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맛은 약간 좀 다른데 왜 그러냐?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한참 자랄 때 여름에 건기여야 돼요. 그때 비 오면 안 돼요. 근데 지중해는 그 우기가 겨울이잖아요. 유럽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여름이 건깁니다. 그러니까 와인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대죠. 여름에 장마지고 비 오잖아요. 와인 포도가 안 자라서 우리 한국은 캠벨 포도 갖고 와인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쪽은 이런 기후가 많은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산 아래에. 거기 와이너리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칭따오에 가면 한국 식당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브랜드 다 있는데 심지어는 저는 얼마 전에 이것도 봤어요. 백스비어. 백종원 아저씨 여기도 발을 많이 뻗쳐가지고 완전 분호발이에요. 백종원 식당 많습니다. 쇼핑몰 큰 데 가면은 한국 식당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정작 백스비어가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데 중국에 있더라고요. 자, 칭따오는 그리고 레저 휴식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칭따오는 상당히 많은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기후를 가지다 보니까 봄에는 벚꽃 축제, 그 다음에 복숭아꽃도 피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청도에 칭따오의 로고 마크다 그러면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 대부분 잔교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칭따오 맥주 라벨에 보시면 정자 하나 그려져 있죠? 그게 바로 잔교예요. 아까 바닷가에 있던 잔교. 그만큼 청도를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노산입니다. 노산. 이 산이 우리 산하고 비슷해요. 바위도 화강암이에요. 중턱까지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 타세요. 제가 걸어 올라가 봤는데 볼 거 하나도 없는데 중턱까지는 힘들어요. 순 계단입니다.
케이블카를 타시고 그때부터 걸으면 등산이 조금 편안해져요. 실제 노산 등산은 중턱이 넘어가서부터 본격적으로 불꽃이 생기는데 정상 쪽에 가면 4-5시간쯤 돌아서 한 바퀴 돌을 만한 등산 코스가 있어요. 순기암 괴석으로 되어 있고 바다와 산이 만나면 항상 절경이 생기죠. 절경. 이 노산은 바다하고 바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산 정상에서 바다가 내려 보입니다. 바위가 좋아요. 칭다오에는 뭐 공연, 그 다음에 해양 스포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골프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연태와 청도 쪽에는 골프장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죠. 칭다오는 그래서 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고요. 숲도 있고요. 그 산동성이라고 하는 데가 산동성이 사실은 가난한 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나무를 다 베어 뗐겠죠. 우리나라 예전에 그 녹지 사업하기 전에 우리나라 민둥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산동성의 지방 시골들을 다녀보면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칭다오 쪽에는 숲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그 요트라든가 이런 바다에선 해양 스포츠 장비들, 탈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국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죠. 청도의 상징은 역시 해변이에요. 커다란 해변이 한 6개 정도 있는데 그래서 해수욕장을 1번 해수욕장, 2번 해수욕장 번호 붙여서 이걸 하거든요. 해안선이 굉장히 깁니다. 전 중국에서 가장 해수욕장이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래 해수욕장이에요. 모래. 여름에는 해운대 저리 가라 할 만큼 사람이 많아요. 화장실에 줄을 100m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남자들이 어떻게 제주껏 하지만 여성들은 잘 안 되죠. 굉장히 여름에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겨울에 가면 한적하게 산책하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칭다오는 기후가 우리랑 비슷한 위도에서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보다 덜 더워요. 그리고 겨울에는 한국보다 따뜻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이제 높으신 분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당간부 이런 분들이 은퇴 후에 여생을 보낼 도시 중에 꼽는 데가 바로 이 칭다오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하북성이 또 하나 있어요. 진황도라고. 이 두 군데를 좋아해요. 그만큼 여기 제가 작가님의 강연을 듣고 저도 돌아가서 칭다오의 곳곳을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칭다오에 오래 살다 보니 익숙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칭다오를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찜어로 시장의 몇몇 상인들 얼굴을 알아요. 한 번은 저를 보더니 한 선생 한국 갔다 왔나 봐? 한참 안 보여? 그 정도예요. 제가 청도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예. 이 칭다오에서 그럼 뭘 사야 되냐? 여행사에서는 뭐 옥을 사라 뭘 사라 하는데 저는 여행사 사람이 아닙니다. 아교 사세요. 이거 남아요. 이거 한국에서 되게 비싼 한약재예요. 한국인들이 그냥 몰라서 안 사요. 대만 사람들은 와서 사갑니다. 그래서 산동 아교는 원래 유명해요. 아교의 원산지 가장 유명한 게 산동 아교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교가 아니고 흑당나기로 만든 아교예요. 이건 약이에요. 먹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특히 좋다고 그러고 뭐 남성들한테는 뭐 좋다고 해요. 뭐 말할 수는 없는데 뭐 좋답니다. 저 시간에.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먹는 거고요. 한국에서 굉장히 비싼 한약재입니다. 녹용보다 비싸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진품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청도에는 또 운동화 유명합니다. 가죽으로 만든 구두, 신발과 운동화들이 유명해서 가시면은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7분의 1 가격으로 품질 좋은 명품 브랜드 운동화들도 사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그 운동화 짝퉁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 분명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운동화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짝퉁 아니에요, 그거. 나이키 공장 아디다스 다 중국에 있어요. 거기서 나왔는데 왜 짝퉁이에요, 그게? 그렇죠? 짝퉁 아니에요, 그거. 공장에서 그냥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화들 참 많고요. 가방 많고. 건어물 이거 어머니들이 좋아하세요. 저는 저기 중국 청도 쪽 간다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오다를 내세요. 참기름 5리터하고 건어물 뭐뭐뭐뭐 사와라. 그거 해서 보디 꼭 합니다. 굉장히 종류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건어물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건어물 도매상가 가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건어물을 사실 수 있고 이거 사다 드리면 엄마들이 다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들기름. 참기름, 들기름 한국 사람 반드시 먹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들깨를 안 먹습니다. 중국인들은 들기름 안 먹어요. 모르셨죠? 중국인들은 참기름을 먹어요. 참기름은 한자로 향유라고 씁니다. 향유. 참기름을 먹는데 들기름 안 먹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기름은 100% 진짜입니다. 전부. 그래서 참기름도 진짜예요. 보는 앞에서 볶아서 짜주는데 흑게 있죠. 흑게. 흑게에서 짠 흑게 참기름이 정말 맛있어요. 저는 주로 그거 사오는데요. 이거 사다 드리면 좌우중에 효자됩니다. 품질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참기름, 들기름이 인천항 쪽에 보따리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작은 병에 소분해가지고 막 팔려나가요. 인천항 앞에 가면은 참기름 가게가 많은 이유예요. 보따리들은 반드시 갖고 들어오는 거 1인당 5리터까지 허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참기름 품질 좋습니다. 가짜 아니에요. 이 낭야대술, 낭야대라고 하는 곳은 진시 황제가 불로초 찾으려고 곳곳에 부하들을 보냈잖아요. 신하들을 보낼 때 이곳에 낭야대라는 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그 낭야대 앞에 그 근처에서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데 고량주죠, 백주. 이 바이주 참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소문은 안 났지만 최근에 서울 시내 이제 그 조선족 식당들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봤는데 가격 착하고 품질 좋아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 난 짧은 여행 기간 동안에 어디 가서 뭘 살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행사가 절대 안 데려가는 데가 하나 있어요. 까르푸예요. 여행사는 여기 절대로 패키지를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가세요. 이 까르푸 건너편에 콥톤 호텔이라고 있고 거기 공항 리무진 버스 종점이에요. 공항에서 내려서 리무진 버스 타면 바로 거기 내리고요. 버스 내리면 바로 앞에 까르푸 큰 거 보여요. 거기가 제일 번화가입니다. 오사광장 뒤편이에요. 이 까르푸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있습니다. 건어물부터 술부터 다 있어요. 집에 오기 전에 항상 쇼핑하는 곳이죠. 자, 청도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바다, 산, 레기 한국 사람들 최근에 마카오 여행 많이 가는데 마카오 2박 3일 많이 가죠. 금요일 밤에 밤 비행기 타고 갔다가 월요일 아침 비행기로 새벽 5시 인천공항 내려가고 출근하잖아요. 왜 근데 마카오를 가냐? 2박 3일 동안 보고 듣고 즐길 게 많으니까. 비행거리가 짧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좀 다녀보고 동남아도 다녀봤는데 월차 안 내고 주말에 바짝 놀고 싶다. 그럴 때 사람들 마카오를 선택을 많이 해요. 그렇죠? 홍콩은 물가 굉장히 비싸니까. 그런데 대안으로 저는 칭다오를 제시를 하고 싶어요. 마카오 이상의 즐거움과 마카오보다 더 맛있고 먹을 것도 많고 물가도 마카오보다 쌉니다. 그리고 장점은 비행기 50분이다. 한국에서. 프로모 가격 타시면 86,000원에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싼 데가 어디 있어요? 제주도 3박 4일 다녀오시면 1인당 50만 원 이상 깨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청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좋은 식사하고 좋은 거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제가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방문했던 외국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도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칭다오 여행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여기 여행업계 분들 계시면 좋은 상품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